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 달려 있어서 차량 앞부분만 인식하는 기존 카메라로는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컸는데요. 경찰이 오토바이 뒷부분을 인식하는 카메라를 새로 도입해 단속에 나섰습니다. 과속뿐 아니라 안전모를 쓰지 않는 운전자까지 잡아낼 수 있어 이륜차 사고 피해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크게 부서졌고 구급대원들이 급하게 구조에 나섭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가 승용차에 치여 숨진 겁니다. 대전에서도 행인을 오토바이로 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20일 만에 경찰에 붙잡히는 등 오토바이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호판이 뒤에 달린 오토바이는 차량 앞부분만 인식하는 기존 무인 카메라로는 단속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단속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과 충남에 각각 2곳씩 후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거리엔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통행량이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후면 단속 카메라가 우선적으로 설치됐습니다.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은 물론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까지 인식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과속하는 오토바이들 때문에 불안함이 컸던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이제 신호 위반을 많이 하니까 예방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2달간 대전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2곳을 합쳐 한 달 평균 170건의 신호와 속도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시 큰 부상을 당하는 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륜차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신호 위반 시 최대 9만 원, 속도 위반 시 최대 11만 원, 안전모 미착용 시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단속 유예 기간을 운영한 뒤 3월부턴 실제 단속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신협 간부 5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대원지검은 채용과 인사를 총괄하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여직원의 집 앞에서 신체를 만지는 등 지난 2016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여직원 4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를 잇따라 벌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7단독은 지난 2020년 9월 무자본 갭 투자를 통해 대전 신성동의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모두 84명으로부터 73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출신 46살 A씨와 중개보조원 39살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일당 2명에게도 징역 4년과 3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출근 시간 바쁜 여성 승객들을 위해 뒷좌석을 미니 화장대로 꾸며놓은 택시가 있습니다. 최근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대전의 명물로 떠오른 뷰티 택시 얘긴데요. 고데기부터 머리끈, 급하게 가나 실을 수 있는 스타킹까지 마련돼 있는 뷰티 택시를 양정진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거울부터 고데기와 머리핀, 기름종이 등 뷰티 관련 용품들이 가득합니다. 출근길 맨 얼굴로 탑승해도 걱정이 없는 전국 유일의 뷰티 택시입니다. 뷰티 택시에 타는 승객들은 이 머리끈부터 헤어 에센스까지 이 안에 비치된 모든 것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택시를 탄 여성 손님들은 신기하면서도 반갑다는 반응입니다. 앞머리 때문에 고데기도 사용해봤는데 좋더라고요. 화장도 못하고 나올 경우도 있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꼭 또 만나고 싶어요. 1년 4개월 전 거울 하나로 시작한 뷰티 택시는 기사 안성우 씨가 필요한 물품들을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미니 화장대 수준으로 진화했습니다. 택시 요금은 오르는데 서비스는 변함이 없다는 생각에 자신부터 바꿔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택시 기사들이 스스로 택시 서비스를 개선했던 게 뭐가 있는지 내 손으로 이루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
조금은 있더라고요. 변화를 시도하는 택시의 모습에 손님들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택시비가 오름에 따라서 서비스도 맞춰서 오르면은 소비자들의 불만도 어느 정도 누그러지면서 맞춰지지 않을까. 손님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는 안성우 씨에게는 작은 꿈이 있습니다. 고객들이 택시를 타고 나 오늘 운이 좋았다. 나 오늘 행복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많이 보급되고 그다음에 이런 서비스가 많아졌으면. 승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택시기사의 작은 실천이 일상 속 소소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보고 듣고 만지며 오감을 깨울 수 있는 각종 전시들이 우리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추억의 만화 속 로봇 태권브이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이색 전시부터 첨단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전까지 아트앤컬처에서 소개해드립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학교와 경찰서, 병원까지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자신만의 도시를 하나씩 만들어 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아이템을 열심히 발로 밟으며 어떤 도시를 디자인할지도 고민합니다. 어디서든 뛰고 무엇이든 만질 수 있는 조금은 특별한 박물관, 세종의 국립어린이 박물관입니다. 지난해 말 개장에 다음 달까지는 무료 입장이 가능하며 사전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야지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박물관들이 유물이나 작품 위주의 감상 위주였다면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보고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들어보는 그런 오감을 충족할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애니메이션 속에 있던 태권브이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은 태권브이 앞에서 멋진 포즈도 취해보고 알록달록 색을 칠하며 자신만의 태권브이를 만들어 봅니다. 태권브이의 탄생 과정부터 스티커, 미니어처까지 각종 전시품들은 아이들에겐 흥미로운 볼거리를, 어른들에겐 과거의 추억을 선사합니다. 태권브이가 주었던 추억은 행복한 기억,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태권브이가 주었던 추억이 지금의 우리를 지켜주는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대 IT 박람회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제품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립니다. 관람객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표부터 개인 이동형 장치 에어백 등 각종 기술들을 직접 체험하며 미래를 바꾸는 과학기술을 느낄 수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 6호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국회에 입성하면 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해 과학기술 예산을 국가 재정의 5% 정도로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은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혁신법을 만들면 지금처럼 연구개발 예산이 요동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연구원은 비례든 지역구든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면서도 지역구를 더 선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전, 세종, 충남도회는 호텔 ICC에서 내빈과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기술 확대와 공사 현장의 재해 예방 등 새해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도모하는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정보통신공사에 기여해온 유공자 표창이 이어졌고 신임 회장으로 이의균 회장이 새롭게 선출됐습니다. TJB는 2024년 새해를 맞아 대전과 세종, 충남의 광역단체장들을 모시고 올 한해 중요한 정책과 현안들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김태흠 충남지사 모시고 올해 도정 구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2024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이 지사님께서 올해 성화약진이라는 그 사자성어로 5년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크게 올 한 해 도정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1년 반 동안 우리 도정이 나가야 될 방향과 목표를 정했으니까 이제는 충남의 50년, 100년의 그런 미래를 내다보면서 대한민국 경제 산업 지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베이밸리 메가시티 그런 조성을 위한 그런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저출산 저출생 문제가 지금 여러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런 대책에 대해서 충남만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지금 충남의 서부권과 또 서남부권의 이 불균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특장과 특색을 살려서 지역마다 그런 그 사업들을 벌여서 좀 불균형을 조금 줄이는 이런 역할들을 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스마트팜과 청년 농부 양성 등 이 농업 분야 구조 개혁에 방점을 두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청년 농도를 유입하기 위해서 제가 250만 평의 스마트팜을 져서 이 3,000명 정도의 저런 임기 동안에 그 청년 농을 유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나이 드신 이제 어른들이 이제 은퇴를 하는 그래서 농토를 경영이양을 하는 그런 연금제도 국가에서 정책을 도입을 해서 받아들였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저희가 거기다도 또 좀 지원을 좀 확대를 해서 늘리겠다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축산농가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 환경 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역에서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마트 이 축산 아시단지 같은 경우도 보령하고 서천 쪽에 그다음에 당진 쪽에 약 30만 도씩을 대단히 단지도 좀 추진하겠다 하는 여러 다양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이제 총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 혁신도시 후발 주자로서 좀 어떤 대책을 좀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혁신도시가 말씀대로 지금 후발 주자인 상태가 우리는 지금 공공기관 이전한 부분이 하나도 없고 제로거든요. 근데 지금 기존 혁신도시들은 10개 내지 15개씩 지금 가 있습니다. 근데 또 지금 남은 것은 한 1,000명 이상의 종사자를 가진 기관들 큰 그런 공공기관은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우선권을 우리한테 달라 하는 소위 그 스포츠에서 이 드래프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철을 시키고 또 한 300명 내지 400명 이런 몇백 명 정도의 그런 공공기관들은 자기들이 이 건물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합동청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만 빨리 올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계획한 이런 공공기관 이전 과정 속에서의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충남의 대표적인 현안인 서산공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총 사업비 500억 원 이하로 2028년에 개항을 약속하셨는데요. 이 약속 실현이 가능할까요? 되죠. 왜냐하면은 올해의 그 정부의 예산안에 설계비가 들어가 있어요. 설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해 설계를 하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본 공사를 시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해미의 그 공군 비행장을 이제 활주로나 모든 부분을 다 이용을 하고요. 터미널하고 그다음에 이 경납고라고 그러나요? 이런 시설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네. 이 탈석탄 또 탄소 중립하면은 충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그런 선도 지역인데 이 에너지 관련 그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석탄화력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지금 국회에 지금 제출해서 아마 조만간에 이제 통과가 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탈석탄 에너지 전환은 건 뭘로 전환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가 있지만 저희는 수소로 정하고 그래서 보령과 당진에 수소 도시로 지정이 되고 보령 같은 경우는 그 SK E&S하고 세계 굴지의 그런 전기회사들하고 해서 이 수소 불로수소 플랜트 기지를 지금 조성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충남 도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충남도가
그 사자성어를 성화약진이라는 그런 사자성어를 정했는데요. 제가 1년 반 동안 그래도 거둔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하나가 돼서 충남의 발전을 위한 제2의 도약을 하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성화약진이라는 그런 사자성어를 정했는데요. 그런 성화약진의 그런 사자성어답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도민들께서 올해 청룡의 해인데 청룡의 해답게 여의주를 물고 청룡이 승천하는 것처럼 우리 도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세종시 교육청이 관내 초등학교 입학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9명의 소재와 안전을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가정방문과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을 활용해 이들의 소재를 모두 파악했고 부모와 함께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올해 세종 지역 취약 대상 아동 4,981명 중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은 3.7%인 186명이고 이 중 9명은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부동산 통계 조작 과정과 통계청의 고용통계 보도자료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 이외에도 이호승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을 수사 중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미드필더 이순민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시즌 광주FC의 돌풍을 이끌며 3위를 기록, 아시안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진출에 기여한 이순민은 카타르 아시안컵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으로 선발되는 등 K리그1 최고의 미드필더로 평가됩니다. 전북과 울산 등 우승권 구단과의 영입 경쟁에서 승리하며 이순민을 영입한 대전은 베트남으로 전지훈련을 떠나 상위권 도약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